자, 한번 차트를 보니까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진짜 5년마다 저점 치고 올랐고 또 저점 치고 올랐고 이번에 저점 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5년 주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기리분들. 자, 오늘의 경제 공부 또 빠르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리. 일단 공모주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내일까지 신영증권에서 링크솔루션이라는 친구가 청약을 진행하는데요. 자, 데이터가 어떻게 나왔나 봤더니 일단은 매우 잘 나왔습니다. 기간 경쟁률은 1100대 1, 그 다음에 참여 건수는 2200건이 나왔고요. 그리고 의무 확약은 조금 낮네요. 1.8%로 살짝은 아쉬운 모습이지만 그럼에도 데이터가 잘 나왔고 그 다음에 공모가는 상단 23,000원에 확정이 되었습니다. 또한 기관들의 신청 가격 분포표를 보면은 23,000원을 제시한 수량이 92%, 그 이상을 제시한 수량이 7.1%가 나오면서 사실상 청약을 해야 되는 데이터를 보여줬는데요. 참고로 이 친구 링크솔루션은 3D 프린팅 관련 기업이죠. 우리가 토요일에 공부를 했습니다. 이 친구 당연히 청약하시면 될 것 같고, 다만 신영증권에서 내일까지 진행하는 친구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지금 신영증권이 없다, 그렇다면 청약을 할 수가 없다는 것도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 기릿은 청약하도록 할게요. 다음입니다. 자, 이 친구도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GC지놈 삼성증권에서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진행하는 친구인데요. 그러니까 내일이 아니라 목요일부터 청약한다는 건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친구는 임상 유전체 분석 전문 기업이고 녹십자가 최대 주주로 있는 바이오 기업입니다. 그렇다면 기간 평가는 어땠나? 경쟁률은 540대 1, 참여 건수는 1600건으로 예상보다는 조금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금 아쉽죠? 그리고 의무 확약도 1%밖에 안 되는 모습이 나타나서 이 정도면 공모가를 조금 낮췄을까라는 생각을 했는데 공모가 상단에 확정을 지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와중에 이제 참여 기관들의 신청 가격 분포표를 보면은 상단을 제시한 비율이 87%, 상단을 초과한 비율이 8.8%로 이 또한 살짝 아쉬운 모습이 나타났는데요. 그래서 이걸 보고 딱 생각이 들었습니다. 요즘 공모주가 좀 많이 뜨거웠지 않겠습니까? 슬슬 배째는 친구들이 나타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다면 기린, 이거는 패스하는 게 맞냐? 과거랑 비교했을 때는 매력도가 떨어지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진짜 100%에 가까운 청약만 하고 싶다. 그렇다면 패스를 하셔도 될 것 같지만, 하지만 저 기릿은 아직까지는 먹을 게 있다고 생각해요. 최소한 커피값 이상은 노려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또한 이 GC지놈은 환매 청구권 3개월짜리가 있습니다. 잃어도 마이너스 10%에서 멈춘다는 점, 그렇기 때문에 이것까지는 일단 청약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슬슬 갈수록 공모주가 맛이 없어지겠구나라는 것도 같이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신영증권에서 진행하는 친구는 내일까지 청약하시면 될 것 같고, GC지놈도 목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삼성증권에서 진행을 하는데 일단은 청약을 하시되 눈높이는 슬슬 낮추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디램값 하락 예상. 올해 초 반도체를 약간 설레게 만들었던 디램값의 상승 행진이 꺾일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올해 초는 미국발 관세 리스크로 사재기 수요가 디램값을 올리긴 했지만, 그런데 이제는 그 수요가 사그라들고 있다는 건데요. 실제로 최근 한 달간 조금씩 디램 가격이 떨어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또다시 삼성전자 굴파기를 시작했습니다. 오른쪽으로 기어가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디램 가격이 올라가려면 실수요가 좋아져야 되는데, 지난번에 우리가 외국계 리포트를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 리포트의 말처럼 내년 초에 쌍바닥을 찍고 상승할 가능성도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길이, 그러면은 삼성전자를 팔아야 되냐? 그런데 그건 아니겠죠. 모든 거는 다 선반영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디램 가격이 또다시 하락하는 거, 이 부분을 지금 반영을 이미 하고 있는 거고, 그리고 내년 초에 바닥이 예상된다, 디램 가격 쌍바닥이 예상이 된다 하면은 삼성전자는 늦어도 올 여름부터는 상승을 출발할 가능성이 있겠습니다. 항상 모든 주식은 6개월 정도 선행한다는 거 알고 계시죠? 그리고 기르분들이 왼쪽에 보다시피 삼성전자 바닥 친지 6개월이 이미 넘었습니다. 이 정도면은 더 이상 내려가긴 쉽지 않다. 5만원 초반이 오면 올수록 다시 담고 올라가는 거를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다음입니다. 환율 더 하락할까? 환율이 진짜 많이 하락한 상황입니다. 불과 한 달 전에 1,400원 위에서 노는 걸 확인했었는데 지금은 1,300원 중반까지 도달하는 모습이죠. 그러다 보니까 서학기미 분들도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고요. 자, 그렇다면 앞으로 환율이 어떻게 될까 한번 예상을 해봤더니 전문가들에 따르면 단기적으로 추가 하락 가능성까지 열어둬야 된다고 합니다. 셀 USA 등의 심리가 나타나면서 달러 약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는 게 포인트래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문제가 아니라 달러 자체의 가격이 낮아지기 때문에 환율이 1350원까지 깨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자, 환율이 그런데 많이 하락하긴 했습니다. 이쯤은 좀 이제 슬슬 조정을 줄 때가 된 것 같고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인만 우리나라 증시에 빠르게 돌아왔으면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SOL 5년 주기 바닥이 왔다. 자, 뭔가 끌리는 제목 아닌가요? 하나증권에서 SOL의 주가가 5년 내 최저가를 기록한 지금 이제는 반등 가능성이 높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목표 주가 8만원 제시. 자, 그렇다면 SOL 단순히 많이 빠졌다고 오른다고 한 거야 라고 봤는데 그건 아니겠죠. 좋게 보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정유업종은 또 대표적인 사이클 산업입니다. 그래서 결국 정유업종이 오르려면 경기가 좋아지고 유가가 올라야 좋은데 지금 유가는 이제 거의 최저점으로 예상한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유가가 더 이상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뭐냐? 바로 27년에 미국 원유 생산량이 피크아웃을 하고 그리고 또한 WTI 60달러 이하에서는 설비 투자를 줄인다는 업체가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유가가 더 이상 내려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SOL의 주가는 슬슬 상승을 해서 이제 쭉쭉 올라갈 리만 남았다라는 건데 자, 한번 차트를 보니까 좀 신기하긴 했습니다. SOL의 최근 10년 차트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진짜 5년마다 저점 치고 올랐고 또 저점 치고 올랐고 이번에 저점 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5년 주기입니다. 이번에도 다시 쭉 올라서 그러니까 5만원대에 사서 10만원대 파는 그러한 전략이 가능할지 참고로 과거에는 5만원 저점 치고 10만원을 재차 돌파하는 데는 최소 1년 이상이 걸린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LNF 너무 하락했다. 자, 오늘 리포트 중에서 이 제목도 좀 끌리더라고요. 바로 LNF 이야기인데 최근 일주일간 20%가 급락했는데 이해가 안 간다. 이거는 매수 기회다. 이러한 이야기를 한 리포트가 있었습니다. 자, 거기가 어딘가 바로 KB증권입니다. KB증권은 LNF의 목표가를 8만원으로 유지를 했고요. IRA 걱정으로 최근 들어 좀 많이 하락했지만 LNF의 미국 비중은 겨우 3%밖에 안 된다며 20%나 하락한 것은 과도하다라고 평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와중에 테슬라 모델 Y의 새로운 버전 매출 상승 플러스 LFP 배터리 양산 기대감 등 때문에 주가는 곧 상승으로 방향을 바꿀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하지만 왼쪽에 보다시피 제가 좋아하는 차트가 아니죠. 아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떨어지고 난 다음 오른쪽으로 기는 구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LNF는 아직까지 떨어지는 칼날이죠. 앞으로 몇 개월간 오른쪽으로 기어간 다음 때 슬슬 줍줍해도 늦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제약바이오 슬슬 다시 봐야 하나? 자, 금리 인하의 대표적 수혜주인 제약바이오 잠시 멈추는 모습을 최근 나타냈으나 다시 달릴 수 있어요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이번 주에 열리는 아스코 때문인데요. 세계 최대의 암학회다 보니까 혹시 모를 호재가 나타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ABL 바이오 등 바이오주가 대부분 좋은 흐름을 나타냈어요. 자, ABL 바이오와 그 다음에 알테오젠의 주봉을 보도록 할까요? 지속적으로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물론 알테오젠 최근 들어 조금 긴 시간 동안 오른쪽으로 기어가고 있는데 다시 한번 더 정고점을 탈환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그동안 눌려 있었던 코스닥이 다시 비상하는 시기가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은 좀 신기한 소식이 나타났어요. 코시국이 낳은 스타 중 한 명이었던 ST 바이오센서 진단키트 관련주였죠. 그런데 그 이후에 어쩔 수 없이 당연히 지속적으로 하락하다가 최근 코로나 이야기가 나타나면서 조금씩 주가가 오르고 있었는데 갑자기 단기 호재가 등장을 했습니다. 그게 도대체 뭐냐? 바로 이제 과거에 돈 진짜 짱짱 많이 벌 때 세금을 많이 냈었는데 거기서 3,380억 원의 세금 환급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소식. 참고로 3,380억은 작년 매출의 절반 수준입니다. 말도 안 되는 수준의 환급이 들어왔죠. 그러다 보니까 오늘 주가가 크게 급등하는 모습. 하지만 이거는 일회성 호재입니다. 그래서 이로 인해서 주가가 더 오르기는 힘들다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세계 최대
최대 전기차 업체라고 불리는 비아디 충분히 말을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여기도 슬슬 힘든가 봅니다. 전기차 가격을 최대 34% 인하를 결정했다고 합니다. 한때 미국 테슬라도 전기차 가격을 인하하면서 주가가 계속 하락했었죠. 그런데 비아디도 그 흐름을 피할 수는 없나 봅니다. 8%나 급락하는 모습. 그리고 다른 전기차 업체도 하락을 피하지 못했습니다. 비아디는 수익성 악화 때문에 걱정이 나오지만 다른 기업들은 이제는 경쟁 심화 걱정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리고 또 테슬라도 당연히 걱정이 될 것 같은데 오늘 저녁 테슬라 주가는 어떨지도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입니다. 네카오의 시간이 온다. 슬슬 네카오를 투자해야 될 시기가 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차트상으로도 바닥의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으며 하반기에는 실적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고 하죠. 그리고 AI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존재하고 있는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하고 나면은 결국 AI에 대해서 이제 좀 드라이브를 걸 거고 그 안에서 네카오의 이야기가 안 나올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갈수록 금리 하락하겠죠. 이번 주에 우리나라 금통위에서도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오는데 금리 인하 수혜주 네카오를 슬슬 족주발 차례가 된 것 같습니다. 네카오의 주봉을 보시면은 네이버도 이제 바닥인 모습 플러스 슬금슬금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고요. 네이버는 조금 더 탄력적이죠. 이미 한 차례 상승 후 다시 조정을 받았고 쌍바닥을 만드는 모습입니다. 이 라인을 지킨다면은 이 둘 다 충분히 매수 기회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단 매수 후 전저점을 깬다면은 과감하게 손절치는 방향도 생각해야겠죠. 다음입니다. UAE 세계 첫 AI 무상 보급 국가. 신기한 소식이었습니다. UAE와 오픈 AI가 초대형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UAE는 앞으로 국민 모두에게 챗GPT 유료 버전을 무상 보급을 한다고 합니다. 대박이죠. 자, 우리나라도 이제 뭐 이러한 이야기가 분명 나타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전 국민 무상 보급은 좀 아닌 것 같고 아마도 전 국민에게 GPT를 할인해주는 방식 이런 것들도 고민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만 오픈 AI의 챗GPT 이거를 우리나라 세금으로 할 수는 없겠죠. 만약에 그런 이야기가 나타난다면 우리나라 거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나라 AI가 그 대상이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 수혜를 네카오가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조금 들었습니다. 다음입니다. 백다방 할인 많이 해줍니다. 자, 백다방 할인율이 많이 커서 그냥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근처에 있으면 꼭 한번은 가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일단 오늘부터 다음 달 2일까지 아샤추가 1000원을 할인한다고 합니다. 이거는 근데 뭐 개인적으로 그렇게 끌리진 않았는데요. 하지만 다음 달 5일부터 7일까지는 아이스 카페라테 1000원에 판매를 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10일부터 12일까지는 아메리카노를 단돈 500원에 판매한다고 합니다. 다른 건 모르겠고 아메리카노는 꼭 사러 가봐야겠네요. 다만 이러한 소식이 나와도 더본코리아의 주가는 움직이지 않고 오히려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마지막입니다. 금강산 유네스코 세계유산 가능성. 자, 금강산이 뭐 그렇게 이쁘다고 하죠. 사실 뭐 저는 거기에 대해서 아직까지 산에 대한 매력을 못 느끼는 사람이다 보니까 이뻐봐야 얼마나 이쁘겠어 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세계유산에 등재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자, 참고로 북한은 21년에 금강산 등재 신청서를 냈다고 하고요. 지금까지 북한은 고구려 고분군, 그 다음에 개성역사 유적지고 이 두 개가 세계유산에 선정된 바 있다고 하는데 이번 금강산이 세 번째 세계유산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김정은은 앞으로 관광특구로 먹고 살 건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길이셨습니다. 빠이요.